고성군이 논란 속 유스호스텔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역 숙박업계는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아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동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시행을 앞두고 추가 품목 제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해 봉황동 유적지 부근에서 가야 왕실 사찰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최초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성군에서는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경제 효과를 키우려는 지자체와 생계 위협이 된다는 숙박업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건립 추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성군이 유스호스텔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먼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은 백두영 군수 취임 이후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지어 전국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지역 숙박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숙박업계와 4차례의 간담회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근 백군수는 사실상 유스호스텔 건립 강행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 용어로 개문발차라 그랬습니다. 기차문은 열고 달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분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먼저 고성읍 신월리 일원 군유지를 1순위 후보지로 정하고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상생협력기금 100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유스호스텔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의 사업 강행 움직임에 지역 숙박업계는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문을 열고 청소년과 일반인 투숙객을 받게 되며 100여 개의 지역 숙박업소가 고사 위기에 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일반 투숙객이 적어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우리 숙박업체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 고성군 종합운동장 인근 합숙소와 기숙사 건립 등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대안들이 있는데도 군이 무리하게 유스호스텔 건립에 100억 원을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스호스텔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고성군. 오히려 국민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숙박업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얼마 전 소아과가 사라지면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했던 한 지역의 사례에 대해 보도해드렸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비단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대책은 없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아동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긴 농촌 지역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이를 찾긴 힘듭니다. 점점 더 젊음을 잃어가고 있는 곳.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인구 4만여 명의 작은 지자체 합천군. 전형적인 농촌 중심의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소아과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1년 전 합천에서 진주로 이사 왔다는 20대 주부 김모 씨. 두 돌도 채 안 된 아들을 데리고 진주로의 이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아플 경우, 주말 공휴일 이럴 때 아플 경우에는 24시 하는 병원이라든지 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타지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뭐 집에 남편이 없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랑 바깥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임산부 시절 검진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기까지 원정 진료에 쏟은 돈도 돈이지만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사를 결정할 당시 합천에 직장을 둔 남편의 왕복 2시간 출퇴근길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새벽에 6시부터 줄 서서 이름을 적고 진료를 보시고 이제 진주분들도 9시부터 줄 서서 이제 병원에 아기 진료를 보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타지에서 오면은 당연히 그분들보다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기는 당장이 아픈데 합천에 소아과가 없다 보니 인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른 전공의사들이 소아과 진료도 병행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8살 아들을 둔 30대 주부 김모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던 아들의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찾은 버스터미널. 인근에 마땅히 찾아갈 소아과 병원이 없어 밤새 고열과 구토로 아팠던 아들을 데리고 먼 대구의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아플 때에는 응급실을 가도 어른들 상대니까 아무래도 소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없으시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일반 기본적인 처치만 받고 그 다음날 다시 재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합천에서 인근 대구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왕복 3시간. 특히 대기자가 많은 소아과 진료 특성상 하루 반나절이 지나가는 건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 반나절은 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가도 한 대구까지 1시간 걸리니까 거기서도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기다렸다가 대기 타고 뭐 약 타고 이렇게 오면은 바로 오전은 거의 반 시간은 다 간다고 봐야 되죠. 경남 지역 소아 전문 의원은 모두 103곳. 이 중 창원과 양산, 김해, 진주 지역의 의원이 82곳으로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합천을 비롯한 의령, 함안 등 농촌 지역은 의원 수가 적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아과들이 도심 지역에 몰려 있는 겁니다.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1시간 내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이 30%를 넘으면 의료 취약지라 칭하는데 하동과 함양, 합천, 산청, 의령 등 5곳이 소아 청소년과 의료 취약지에 해당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남의 소아청소년층이 2016년을 기점으로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소아청소년층의 전입 인구가 감소했다는 뜻은 실제 소아과 진료를 받는 대상이 감소했다는 같은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에 한 가정당 자녀가 많아야 1명 내지 2명이다 보니 실제 최근 5년간 지역별 아동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소아 전문 의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양산 지역 아동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의령, 함양, 합천 지역은 감소 추세입니다.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낮은 출산율로 아동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달 전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는 농촌 지역의 한 소아과. 과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건물 관계자의 말에서 병원 측의 고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아동들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자치단체도 좀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몇 번 이야기를 해봤는 모양인데 자기 나름대로 뭐 마음에 안 움직이겠어요. 저도 뭐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았고. 경남도는 당장 각 지자체에 병원 신설을 지원하는 것도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부족한 의료 인력은 공중보건의가 보충해왔지만 경남 지역 공중보건의 수도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 내년에 공보의를 확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공보 사업에 우선순위를 저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신청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 말고는 지금 별다른 방도가 없는 거다, 그죠? 그거 외에는 지금 저희
좀 더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직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경남도는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야간과 주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인 달빛 어린이병원 3곳을 운영 중이지만 이 역시 농촌 지역에서는 무리입니다. 농촌의 작은 의원에서는 밤까지 근무가 가능한 의료진을 구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의사나 이런 부분, 간호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나 아니면 인력 구하기가 사실 좀 힘들잖아요. 12시까지 한다던가 주말에도 이제 하는 부분인데 좀 독려를 해서 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전문가는 무엇보다 각 지역의 소아과가 유지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소아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밖에는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는 24시간 돌봐줄 수 있는 주치의 제도가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의 아이들을 찾아가는 맞춤형 소아 이동 진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면. 소아들은 작은 어른이 아닙니다. 시기마다 걸리는 질병도 쓰는 약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작은 병조차 편안하게 치료할 병원이 없다는 것에 여기가 너무 미워지려 합니다. 부모들이 보내온 메시지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과 농어촌 지역 소멸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요즘, 그나마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아동들의 계속되는 삶의 질 저하. 과연 자신 있게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오는 28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이외에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계 핵심 부품의 수입도 발목이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계 산업이 주력인 경남 지역도 뭔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일본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가 기계 부품 산업입니다. 특히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 기계에 들어가는 수치 제어판, CNC 등은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합니다.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을 때 추가 품목으로 기계 부품 분야가 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작 기계는 전국에 우리 창원시 공작 기계 산업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 핵심 부품인 CNC를 98%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경남 경제 비중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창원에서 기계 산업이 주력인 창원 국가산단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26일 창원 재료연구소에서 기계 산업 소재와 부품 등의 국산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계 핵심 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소재 관련 중견 기업을 육성하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성이 없거나 산업체와 연구 개발 결과와의 그 갭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국산화를 시키는 것이. 지난 5일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창원시도 이달 안까지 기계 관련 기업들의 부품 국산화를 돕는 1천여 명의 과학기술 지원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김해 봉황동 유적지 부근에서 가야왕실 사찰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최초로 발견돼 금관가야 왕궁터 발굴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찰 추정지는 김해 봉황동 유적지 동편에서 길이 10m, 너비 10m 정사각형 규모로 발견됐고 전문가들은 높이 20m가량의 8강 목탑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동안 가야시대 불교는 설화나 삼국유사 기록으로만 전해져 내려왔는데 추정 왕궁터 인근에 건물지가 발견되면서 가야사 복원에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건물지가 발견된 봉황 토성지에 포함되는 구역을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 확대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해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발찌를 끊고 서울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4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40분쯤 김해 한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창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당일 오후 11시쯤 서울의 한 모텔에 숙박 중이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멀리 가서 살고 싶어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도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 6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성군이 해양수산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한국형 스마트 양식 시스템 개발과 실용기술 보급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성군 하이면 덕콜이 일원에 총 사업비 8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경남이 전국 어류양식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특화돼 있어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강하고 한국 남동발전에서 열 공급 설비 투자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전국 이벤트 MC협회가 26일과 27일 이틀간 고성군에서 전국 8개 지부 회장과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하계 수련회에는 물놀이와 노래자랑, 고성 관광지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회원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업군으로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1년에 4번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번이 이번 하계 휴양입니다. 10년 만에 저희 경남 지역이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창녕군은 26일 부곡온천 관광특구의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곡온천 관광특구만의 대표적인 관광 콘셉트와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발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부곡온천만의 차별성과 활용성 등을 분석해보고 일본 유후인 온천 도시의 성공 요인을 분석 비교해 유후인과 같은 테마 관광 마을로의 발전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또 이날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부곡온천 활성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라가야의 중심지로 추정돼 온 하만 가야리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26일 하만 가야리 유적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으며 30일 동안 예고 기간을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발 45에서 54m에 위치한 하만 가야리 유적은 구릉부에 토성을 만들고 내부에는 기둥 위에 바닥을 만든 형태로 고상 건물과 망루 등이 확인된 유적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7일 오전 11시 반 철도 관계기관과 상생발전 협약식을 갖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2시 반 거창 수학체험센터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9시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 및 로봇랜드 해상을 순시합니다. 허성군 김해시장은 오후 5시 새마을 한가위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갖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2시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 참석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